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읽기 3월 24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뉴스가 인텔의 뉴스로 시작됩니다. 인텔의 new CEO is fast-tracking efforts to revive the semiconductor giant with a broad plan that mixes increased outsourcing with a commitment to spend $20 billion on new factories. 인텔의 새 CEO는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는 거죠. 패스트트랙, 우리 경기할 때 빨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줄 섰을 때 프리미엄 내고 빨리 가는 거, 이런 건 이제 패스트트래킹이라고 하는데, 패스트트래킹 에포트, 노력을 더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세마이컨덕터 자이언트, 더 세마이컨덕터 자이언트는 자기 자신인데, 브로드 플랜을 가지고 더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 계획에는 근데 믹싱이 돼 있는데 아웃소싱을 늘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그 자금을 쓰는 것을 커밋먼트라는 건 그렇게 하도록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하고 아웃소싱하고 병행하는 그런 브로드 플랜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오스틴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데 100억 달러를 쓸 건지를 고려한다는 걸로 봐서 200억 달러니까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파월에 관한 뉴스인데요. 그 제롬 파월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옐렌이 나오네요. 여성인데 자넷 옐렌이라고 하는 그 버클리 대학 UC 버클리 대학 출신의 교수 출신의 그 연준 의장이었는데 지금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파월과 옐렌 두 컴비가 지금 현 정부에서 이 돈 부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장과 기재부 장관을 맡고 있는 거죠. Powell, in a joint appearance with Yellen on Capitol Hill, said he doesn't expect the 1.9 trillion stimulus package will lead to an unwelcome increase in inflation.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청문회, 그러니까 파월은 하원 그리고 옐런은 상원 청문회를 했는데 어쨌든 둘이 같이 캐피톨 힐이 우리 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같은 거죠. 국회의사당에 함께 나타나서 파월이 말하기를 1.9 트릴리언, 그러니까 1조 달러, 1조 9천억 달러의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촉진 패키지죠. 자극 패키지, 우리로 치면 재난지원금,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지원금이죠. 그것이 소위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답니다. 모르죠. 어쨌든 그 퀀터터티브 이즈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 이 우리가 사는 경제 사회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누기 n분의 1을 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뉴스는 US stocks ended lower after the testimony by Powell and Yellen, with the S&P 500, Dow and Nasdaq losing 0.8%, 0.9% and 1.1% respectively. 미국의 주가는 더 낮게 끝났다는 거죠.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월과 옐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각각 0.8, 0.9, 1.1%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스는 로빈훗이라는
소위 요리를 치면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미국인들은 주로 사용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뭐 이트레이드라든지 찰스 슈왑이라든지 원래 강세를 보였던 대한증권회사의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보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주 나이스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위 HTS, 모바일 HTS를 제공하는 로빈훗 마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을 할 계획이랍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Robinhood Markets filed paperwork with the SEC for what is sure to be one of the year's most eagerly awaited IPO. 예. 그 로빈훗의 이름은 이제 로빈훗 마켓이라는 회사인데, 소위 이제 신청을 했답니다. 파일링을 한 거죠. 세크 파일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증권 시장, 그러니까 막 우리로 치면 KRX 같은 데다가 신청을 한 거죠. 증권감독원에 신청을 한 거죠. Paperwork with SEC for what is sure to be. 그러니까 확실한 것,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 What is sure to be. 이게 뭐냐면 one of the year's most eagerly awaited. 올해 가장 열망적으로 기다려온 상장의 하나가 될 게 확실한 것에 대해서 세크에다가 페이퍼 문서,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로빈훗은 제가 알기로 소위 이제 그 브로커, 이 증권 거래소의 거래를 브로킹 할 수 있는 증권회사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독립적인 회사고 오히려 IT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타델인가 하는 그 소위 브로커리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산을 연결해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그런 브로커리지 회사들과 조금 커미션을 주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 그러니까 소위 라이센스가 있는 브로커리지만 HTS를 가지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싸게 그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라이센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로빈훗은 특이하게 IT 전문이에요. IT 전문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그 금융회사처럼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기 때문에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미국의 사람들이 저도 한번 써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미국 시민권 그 주민등록증 같은 그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시큐리티 아이디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이번에 그 게임스톱 사태 때 그 800만이나 되는 개미들이 이제 그 헤지 펀드를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HTS 중에 로빈훗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로빈훗이 증거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거래를 중단시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했었죠. 어쨌든 그 줌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아주 크게 본 사업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예. 다섯 번째 뉴스는 게임스탑에 관한 뉴스네요. 게임스탑의 매출이 떨어졌답니다. GameStop's sales fell slightly during its important holiday quarter as coronavirus-related closings weighed on the video game retailer. 그 게임스탑의 매출이 약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홀리데이 그 중요한 그 공휴일이 껴있는 분기죠. 그 분기 동안에 약간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네거티브한 뉴스죠. 홀리데이인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게임스탑은 게임 타이틀이나 관련된 게임기나 관련된 전자
기기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 헤지펀드와 미국 서학개미들의 공매도 전쟁의 아이템 중에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건 세력은 게임스탑이 과대평가돼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나 헤지펀드의 그 사고나 아니면 행동이 괘씸한 이 투자자들이 그게 개미건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 투자자건 간에 그 반대 방향으로 질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스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매출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As coronavirus related closings weighed on the video game retailers. 그 코로나 관련된 마감이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이 더 비디오 게임 리테일러가 게임스탑이죠. 게임스탑에게 어떤 그 부담을 주는 거죠. 부담을 주면서 잘 안 팔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 Pfizer aims to expand its vaccine business by becoming a leader in the new gene-based technology behind its successful COVID-19 shots. 파이저가 자신의 백신 사업을 확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By becoming a leader, 리더가 됨으로써 in the new gene-based technology, 유전자 기반의 기술, 새로운 유전자 기반의 기술에 있어서 리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Behind its successful COVID-19 shot, 성공적인 코로나 이 백신 예방 접종 그를 배경으로 그런 뜻이죠. mRNA 바이러스라고 하죠. 뭐 이번에 그 사용된 백신들 중에 그 만드는 기술이 세 가지 이상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mRNA, 메신저 RNA, 그 특히 파이저랑 같이 손을 잡고 연구를 한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의 그 기술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획기적인 지금 이 백신뿐만 아니라 의약품 산업, 제약 산업에서 mRNA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미국이 이제 파이저를 이렇게 잘 보듬고 가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미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어쨌든 파이저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다음 뉴스는 엊그저께 스위스의 첩이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미국의 하트포드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하트포드 보드 unanimously rejected an unsolicited proposal by Chubb to acquire the Connecticut-based insurer. 미국의 커네티컷에 기반을 한 보험업체죠. 이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처부의 프로포저를 거절했답니다. 만장일치로, unanimously. anonymous 하면은 익명인데, unanimous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다는 거죠. unanimously, uni라는 뜻입니다, uni. 하트포드의 이사회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거절을 했답니다. reject. 근데 이게 unsolicited proposal이네요. solicited가 아니라. solicited는 이제 뭐냐면 invite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용역업체를 고를 때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공모할 때 붙이는 그걸 sollicitation이라고 합니다. 초대하는 거죠. 들어와라. 이번에 좀 어플라이 좀 해라. 라는 게 이제 solicited인데, unsolicited proposal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안 부르고, 하여튼, 여기에다가 정식으로 프로포저를 한 게 아니죠. 뭔가 이제 다른 루트로, 아는 그런 선을 이용해가지고 프로포저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Amazon.com tapped Adam Selipsky to become the next CEO with cloud computing business. 아마존이 아담 셀립스키를 다음번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의 CEO로 앉히려고 이렇게 뭐랄까 태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핑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안하거나 아니면 알아보거나 뭐 이런 거죠. 알아보고 있는 거죠. 태핑을 하는 거죠. 아담 셀립스키는 사실 전직 아마존 멤버입니다. 아마존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바로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를 만드는데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죠. 원래 아마존맨입니다. 근데 이제 따로 터블론가 하는 다른 벤처를 하러 나갔었는데 다시 이렇게 앉힙니다. 이게 아마존이 원래는 그 책 팔다가 CD 책 팔다가 이제 모든 자파를 다 팔다가 그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웹 그 호스팅 이런 게 자기네가 해보니까 괜찮다. 그리고 자기네가 큰 소위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있다 보니 남아도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이드 비즈니스인데 지금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데이터를 놔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뭐 그걸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하는 이제 지사장님 이런 분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소유의식, 데이터의 소유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뭐랄까 패러다임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얹어놓고 쓰는 거를 선호하고 그것이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클라우드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산이 아니면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소위 따놓은 당상,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다 이걸 영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요새 볼 수가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는 거죠. 아무튼 클라우드 컴퓨팅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usk, whose Tesla is on the defensive in China, praised the country's plans to tackle carbon emission. 일론 머스크가 찬양을 했다. 중국의 계획에 대해서 to tackle carbon emission, 탄소 배출을 tackle, 소위 처리하는 그 탄소 배출에 대처하는 계획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Whose Tesla is on the defensive in China. 그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가 소위 그 공격이 아니라 수비 포지션이라는 거죠. 소위 수세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나가 그 공무원과 군무원들이 테슬라를 못 몰게 하겠다라는 계획. 그것에 대한 대응이죠. 중국이 카본 에미션, 어제 뉴스에도 이제 미국이 중국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중국이 옛날보다 이제 선진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중국의 제품 중에 세계 1위도 있고, 전 세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탄소 배출의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이제 중국도 참여해야 될 문제고,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진짜건 아니건 간에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 머스크로서는 디펜시브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n ex-oil trader at Glencore was charged with manipulating fuel oil prices. 전직 원유 트레이더가 글렌코어라는 회사죠. 글렌코어라고 하는 전직 트레이더가 기소됐답니다. 오일 그 가격,
원유가를 조작한 혐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뉴스. 월드와이드 뉴스는 잠깐 이따가 할까요?